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료를 읽어보시고 자료 중에서 경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붓다나 예수에 대한 이상향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이상향은 그대를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진리의 발견은 객관적인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그대 자신에 대한 발견이며 그대 존재의 아름다움과 축복, 평화와 영원성을 아는 것이다. 추종자가 될 필요는 없다. 길을 선택할 필요도 없다. 길은 춤추고 탐구하는 가운데 창조되어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길이란 없다. 용기 있는 자는 군중의 안락함과 포근함을 기꺼이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흐름이다. 고정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고정된 선악의 개념은 있을 수 없고, 고정불변하는 신도 있을 수 없고, 고정된 이데올로기도 없고, 계속될 영원한 가치도 없다. 흐르는 강물은 결코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 지구는 정치가나 종교 지도자, 교회와 전통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 지구는 삶을 사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삶을 축복하고 춤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삶을 반대하는 것은 신성하지 않다. 삶을 찬양하고 더 많은 사랑을 넘치게 하고 더 아름답고 즐겁게 만드는 것, 존엄성을 긍정하는 것, 이런 것이 신성한 것이다. 다음, 불행해지기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를 질질 끌고 다녀야 한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만을 통해서이다. 현재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다면 그때엔 나무와 산, 별, 꽃과 깊은 합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대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혼연일체가 된다. 그대의 과거는 부모와 교육 제도, 종교 지도자들과 경전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탐구하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경험이 아닌 것은 그저 진미일 뿐이다. 다음, 신을 인정하는 것은 곧 삶의 의미와 중요성, 자유, 사랑, 창조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신이 없을 때뿐이다.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며 새로운 형태, 더 나은 형태를 창조한다. 유일신은 있을 수 없다.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태초부터 존재하는 신은 그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기껏해야 그대는 신봉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모든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며 거짓된 것이다. 그것은 단지 죽은 동상과 캐캐묵은 경전, 미개한 사상 앞에 노예처럼 무릎을 꿇는 데 유용할 뿐이다. 이것이 경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짓말 시리즈 제37탄이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역사 분리라는 제목인데요. 이거 뭐 한반도 역사 분리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가 한반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에 대륙조선사라든지 아메리카 조선사였었는데 그것을 역사를 왜곡시켜 가지고 한반도로 축소시켰다는 거, 그것이 이제 역사 분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신의 혁명, 그러니까 이제 손문이 1911년도에 신의 혁명으로부터
1928년까지 역사 분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세계사에서 분리해 가지고 반도사관, 그러니까 한반도로 규정 짓는 거, 한계 짓는 거, 그래서 반도사관으로 만드는 작업의 역사 분리가, 이건 중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했지만 세계적인 현상이라 그래요. 세계 모든 열강들이 다 동참해 가지고 역사 분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김종윤 선생이 한국인에게 역사는 있는가라는 책에서도 주장을 했고, 최이석 선생 같은 경우에는 1914년에서 1928년 사이에 역사 분리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뭐 강단사학회에서는 뭐 뉴라이트들 걔네들은 뭐 인정을 안 하겠지만은 민족사관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나름대로 다 연구를 했거든. 그리고 다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요. 요즘은 그런 기록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천문 기록을 보면 다 나와요. 천문 기록. 여기 이제 그 나사, 항공우주국이죠. 미국의 나사의 일식 기록을 보면은 한반도에서는 일식이 없었어.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라든지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일식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반도에서는 나사의 일식 기록이 한 5,000년 동안의 일식 기록을 다 데이터화했거든. 거기에 보면 한반도에는 일식 기록이 없어. 이런 거 보면은 대륙 조선사와 아메리카 조선사가 힘을 받는 거예요. 한반도, 그러니까 반도사관이라는 게 허구라는 게 이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16세기서부터 지도들을 보면은 아시아하고 아메리카하고의 그 연결 지점이 베링 해협이잖아. 베링 해협이 지금은 바다로 이게 분리가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육지로 연결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왕래를 했었다는 거지. 그런 기록들이 다 나와. 그리고 고지도들을 보면 다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다 나와 있고, 그런 걸 보면은 대륙 조선사하고 아메리카 조선사의 그 의문점들이 다 풀려. 요거 뭐 계속 이런 거 나올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걸 보면 반도사관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토가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뉴라이트의 신민사관 학자들은 그 인정을 안 하지만은 있을 수 없다. 근데 고지도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게 다 밝혀져요. 그리고 또 각 나라로부터 조공받은 물품 내역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천자나라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저번에도 뭐 이건 몇 번 언급한 건데, 토인비의 연구를 보면 그 양반의 지도를 보면은 고려국이 1627년서부터 1875년까지, 그러니까 19세기까지 고려가 존재했다는 게 이제 토인비의 그 책에도 나와요, 이게. 그리고 또 유물을 봐도 나와. 유물을 봐도 반도사관이 엉터리라는 게 나와. 반도사지. 청동기 문명 보면은 이제 청동기 문명의 대표적인 것이 비파형 청동검하고 토기, 무덤, 온돌, 고인돌 같은 거거든요. 이것이 물론 한반도에서도 발견이 돼요. 한반도에서 발견이 되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발견되면 홍산 지역. 홍산 문명은 이제 연옥 문명이고, 연옥. 그다음에 흑비옥 문명, 이건 경옥인데 그쪽이 저기 북경 지방 그쪽이거든. 이게 홍산 문명이 고조선 이전의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홍산 문명을 이어받은 것이 이제 고조선 문명이거든. 그리고 향가적 시선으로 풀어봐도 맞아요. 반도사관이라는 게 엉터리라는 게, 이거는 이제 뭐 저번에도 이제 몇 번 언급을 했어요. 김영희 TV를 보면은 나와요. 참고하세요. 고조선이라는 걸 풀어봤죠. 조선의 옛 국가가 아니에요. 고자가, 옛 고자가
고조선의 뜻이 조선이요 영원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동이족의 그 국가들 저기 동해라든지 옥조라든지 이런 거를 향가로 풀이했어요. 이거 김영애 이분이. 그다음에 일본의 애국가, 일본의 또 역사서, 그다음에 일본의 만엽지 이런 거를 다 풀이를 해놨어요. 김영희. 그거 참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반도사관이 얼마나 허구인지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언어학적으로도 봐도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가림토 문자가 이제 시베리아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거를 보더라도 반도사관의 허구성이 나와요. 가림토 문자가 이게 저기 우리나라 한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는데 그 원형이 가림토 문자거든. 그것이 이제 시베리아에서 발견이 됐거든. 그때 당시에도 다 거기 썼다고. 거기에 우리 고조선 문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자라든지 각골문이라든지 이게 동이족의 문자였던 것이 지금 다 밝혀졌잖아요. 이거 이제 두로 공신도비라는 게 있어. 두로 공신도비. 이거는 1500년 전 남북조 시대 문인인 유신이 지은 거예요. 이게 섬서성 함양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돼 있는데 그 비문의 주인공은 두로용은 이제 남북조 시대 이제 전현을 건국한 선비족 모용황의 후예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두로용은 같은 선비족 탁발씨에게 항복하면서 모용이라는 그 이름에서 두로로 개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로 공신도비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문의 내용이 뭐냐면 선비족이 이것도 저기 그 당군의 후예라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선비족이. 이 비문에도 이제 두로 공신도비의 비문에도 선비족이 당군조선의 후예이며 우리 민족과 조상이 같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조선이 강역도 나오는데 그 고조선이 이제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이슬람의 이븐 구르다드비, 이게 이제 10세기의 사람인데 이게 페르시안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아바스 제국의 우편국장이며 지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왕국과 도로 총남이란 책하고 도로들 및 왕국들의 책에 이런 책들에서 신라를 언급했어요. 근데 신라가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광동성에 있었대요. 광동하고 상해 사이의 항구 도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이슬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이슬람 지리학자인 알 이드리시, 이 사람은 이제 12세기 사람인데 1154년에 세계 지도를 제작했는데 거기에 중국 동해안에 표시된 주상군도가 있는데 거기에 6개의 섬이 신라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 지도에. 현재 명주와 항주의 외곽에 위치한 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라가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대륙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의 알 디마시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륙과 대양의 경위에 대한 시대의 정선이라는 책에서 신라의 위치를 진화의 남쪽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의 고서가 한 200만 권이 된대. 200만 권. 우리는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우리나라 역사학자 중에서 한 사람도 없어. 이걸 연구를 해야 돼.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저기 그 고조선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까지 중국 땅에 있었다는 것이 다 아랍의 고서에 있다니까.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아랍의 고서가 200만 권이나 되는데, 그리고 러시아에는 장서가 3천만 권이 되는데 그것도 연구를 한 명도 안 해. 한 명도. 그리고 미국의 각 대학 도서관, 각 대학마다 600만 권씩 소장이 되는데
그것도 연구도 안 하고, 미국의 국립도서관도 연구 안 하고, 미국의 그 국회 도서관도 연구 안 하고, 그리고 일본의 왕실 도서관도 연구를 안 해. 전혀 연구를 안 해. 그러면서 매 신민사관에 쪄들어가지고 매일 싸우기는 하고, 이거 진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럼 다 밝혀져. 그리고 중국의 정사 25사, 25건의 정사가 있는데 25건을 여기는 다 조작돼 있어. 우리나라의 부분에 관한 거, 그 부분만에 다 이게 백지로 다 남겼다고. 왜냐면 다 중국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거든, 동이주의 역사거든. 그러니까 다 조작을 했어. 이게 역사 분리에 역사 분리. 어? 그리고 중국의 정사에는 이 새끼들이 다 왜곡을 시켰지만, 중국의 각 지방의 문헌들이 있어. 각 지방의 문헌들은 그것까지도 얘네들 손은 못 댔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온주 평양 현지되는 게 있어. 지방 문헌이야 이게. 여기는 신라가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일대에 존재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신라상가, 신라왕묘도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송의 조여광이 저술한 죄번지에는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일대에 신라가 존재했다는 것이 여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역사학자며 지리학자인 아불 피다, 이 사람은 14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저서인 여러 나라들의 안내 목록이라는 책에서 카울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카울에는 키주인데, 키주는 남송의 북쪽에 있다라고 그래. 키주가 뭐냐면 절강성의 항주를 옛날엔 키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남송의 북쪽에 있다. 이 도시는 키타와 고려국 사이에 있다 그래. 그러니까 고려가 남송의 북쪽,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얘기지. 지리학자인 아불 피다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성과 절강성 사이에는 양주를 중심으로 고려왕성이라든지 고려산이라든지 고려촌이라는 지명이, 고려에 가는 지명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38년에 봉현지락이라는 책에 보면은, 고려 왕성에 대하여 북송 치평연간에 고려왕이 봉현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고려가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열자의 탕문평에는 우공이산이라는 우화에서 발해가 산서성 남부 근처에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 하유기의 해경 신탐에는 발해는 대야책이다라는 글이 나오는데, 대야책은 내륙인 산서성에 있는 거대한 호수라고 그래요. 또 황하를 경계로 고구려와 백제가 경계를 이룬다고 나옵니다. 해경 신탐에.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백제가 황하를 경계로 있었다고는 기록이에요 이게. 그 신당서에는 백제의 위치를 하북성, 산동성, 강서성 일대가 백제의 영토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백제가 한반도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북성, 산동성, 강서성 일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당서에 나와 이게. 그다음에 백제 계로왕의 기록에 따르면 황하의 범람을 막기 위해 사성에서 하남성의 숭산까지 제방을 쌓았다고 그래. 사성이라는 건 산동성 태산의 서남쪽에 있는 비성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하남성에 있는 숭산까지. 숭산이 뭐예요? 소림사가 있는 산 아니야. 숭산이 거기까지 제방을 쌓았대. 백제 계로왕 때. 이제 백제가 그 지역에 있었다는 증거지. 그러면서 이제 백제는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동부 해안을 점유했다고 합니다. 중심지는 산동성을 중심으로 산서성 남부, 하북성 일대, 요소, 그냥 산서성이 남부예요. 요소와 남쪽의 월주는 양자강, 정강성 일대입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륙뿐만 아니라 한반도 서남부하고 일본 열도 그리고 요동반도를 그렇게 어우르는 대제국이 백제 제국이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 때 문신 서궁이 지은 그 선화 봉사 고려 도구영이라는 책에 이건 1123년에 고려의 사시로 와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이래요. 서궁이. 거기에 고려의 강역이 나오는데 고려의 남쪽은 요해에 막혀 있고 서쪽은 요수에 이르고 북쪽은 거란의 옛 땅과 접해 있으며 동쪽은 금나라와 맞닿아 있다. 또 일본, 유구, 담나, 흑수, 모인 등이 나라와 맞물려 있다고 고려의 그 땅, 그 강력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궁은 고려의 강력은 동서 2천리, 남북 1,500리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흠정만류고 이건 이제 몇 번 언급했는데 이거는 1920년대 중국 정사인 25사를 새롭게 편찬하면서 역사를 날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일제가 조선사 편세를 통한 조선 총독부의 날조에 의한 중국의 역사 날조입니다. 이거는. 흠정만류고도 그랬잖아요. 저기 그 보면은 그 이제 신라가 지네들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나라가 신라의 조상. 금나라가 청나라를 건설했잖아요. 청나라의 조상이 신라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1900 그 역사 분리되는 게 1914년에서 1928년까지 이게 사마천의 사기서부터 청사까지 중국에서 25살에는 정사를 재편집을 한 거야. 재편집을 하면서 역사를 분리한 거야. 그리고 조작을 한 거지. 그러면서 그 중국에서 신문화 운동을 했잖아요. 문화 대혁명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사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 문자라든지 인명, 지명, 복식 이런 거를 다 분리해서 새로 다 재편집하고 다 만들었어. 문화 대혁명 때 60, 70년대에 문화 대혁명 때 모택동이 중국의 지식인들을 3천만 명을 죽였어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다 말씀드릴 건데, 그래 왜 그랬냐면 역사를 날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요즘 뭐 진시황릉이라든지 대피라미드군 또 마주지방들의 유물들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발굴을 하면서 다 덮어. 공개를 안 하고 다 덮어. 왜 그래? 이상하게 중국 땅에서 유물만 뭐를 발굴만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거야, 동이족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장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세계적인 유물이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수 있는 그 아주 세계적인 보물들이거든. 근데 얘가 이런 방구도 못해, 중국 놈들이.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니까.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역사 왜곡은 이제 그 절정이 공정이거든. 요거를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만델라 효과에서 이제 중국의 10대 공정을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조선의 경사라는 기록도 있어요. 경사라는 건 서울이거든. 중국은 조선의 서울이에요. 그리고 또 이상한 이런 게 있어. 1932년 4월 29일 날 윤봉길 의사가 그 폭탄을 터뜨릴 때 가슴에다가 뭐를 새겼는데 거기에 중국 명칭이 나와.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돼야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이런 명패를 딱 붙였다고, 윤봉길 의사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중국이 우리나라였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윤봉길 의사가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해야겠다고 해? 그리고 또 이제 조대명이라는 게 있어. 또 이건 뭐냐면 청나라는 조선의 조대명이라. 조대명이라는 건 조정이라거든. 조선의 조정이다 이가. 그러니까 그 제후국으로서의 조대명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1911년도 순원이 신해혁명, 봉건 왕조를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운 순원의 신해혁명은 조선의 왕조를 무너뜨린 거라고 그래. 청나라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청나라가 조선의 상위 천자국이지. 조대명은 이제 이거 우리나라 천자국인 조선의 제후국이야. 제후국. 응? 조정을 대표하는 이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상주, 진나라, 한나라, 수당, 송, 원명, 청 이것이 다 제국이라는 거지. 우리나라 제국이라는 거지. 물론 이게 뭐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얘기 왕제편에 보면 천자인 왕, 천자인 왕. 왕은 천리를 다스린대. 그러면 제후에게 녹공과 자휘를 내린다는 거야. 제후는 이제 공후백자남,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으로 이제 이렇게 그거를 줘가지고 권력을 줘가지고 다스리게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뭐 공작이니 뭐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 옛날에 우리나라 천자국이었을 때의 그 제도였었다는 거지. 그러면 제후국을 다스리는 그 명칭이야 이게. 그래서 공작과 후작은 사방 백리를 다스렸고 백작은 70리를, 자작과 남작은 50리를 다스렸다 그래요. 그리고 제후국의 명칭은 국, 나라 국자로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일종의 이제 영지지, 영지인데 천자가 다스리는 조선의 조대명이라는 거지 이게. 그리고 이제 그 공후백자남의 그 제후국 밑에는 대부, 사대부라는 벼슬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후국이 다스리는 곳을 나라국자를 쓰고 대부가 다스리는 곳을 집가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이게 국가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유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해라고 그랬는데 사해 큰 네 가지의 바다. 옛날엔 사해국을 했는데 천하를 사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 사해를 구주로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천자국은 이제 조선이 천자국이었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천자가 다스리는 일주, 구주를 나눴는데 일주가 93개국에다가 93개국이라는 거, 일주가 93개국이에요. 그럼 8주는 1680개 국가예요. 이게 총 구주는 1773개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자가 제후국 1773개의 국가인 제후국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천자가, 조선의 천자가, 어마어마하지.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기록을 밝힌 학자가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대영 박물관에 또 어떤 자료가 있냐면 지금의 대영 박물관에 청일 전쟁에 대한 그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청일 전쟁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외세와 고려의 싸움이라고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외세는 이제 일본이고 청나라는 이제 고려지. 그러니까 고려가 19세기 말까지 존재했었다잖아요. 토인비 선생이. 근데 그 얘기를 보면 이게 또 맞아. 이게 대영 박물관에 그 전시되어 있는 그 지도를 보면은. 난 지금 모든 세계 역사가 뒤죽박죽 됐어요. 이 세계의 열강들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역사 분리를 막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만들 수가 없잖아. 워낙 복잡하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가 너무나 많은 거야 이게. 그리고 정묘호란, 병자호란은 몽골이 쳐들어온 거 아니야. 정묘년하고 병자년에 저지른 이게 난이라는 건 반란이라 반란, 전쟁이 아니라 반란. 우리나라가 천자국이라는 뜻 아니야. 일본이나 몽골도 우리나라의 그 제후국이랬다는 거지.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잖아. 임진 전쟁이 아니라 임진왜란이라 했잖아. 우리나라 내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 이게. 그리고 2002년 7월 4일 날 KBS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이 방영되는데 제목이 뭐냐면 중국 대륙에 건설된 백제라는 제목에서
광서성 광동성에 백제가 건설되어 있다고 KBS 다큐멘터리에서 방영돼 있습니다. 요즘은 KBS에서도 그런 거 방영해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하여튼 역사를 분리한 서구 열강들하고 중국하고 일본들이 역사를 완전히 쪼개가지고 다 쪼각쪼각 해가지고 모든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한반도로 축소시키고 세계 역사를 다 분리시킨 그런 걸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 청소년들도 배우고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 이건 다 이제 결정적인 건 일본 조선 총독부 산하의 조선사 편수에서 다 조작을 한 거예요. 조선사 편수에는 1922년도에 만들었거든. 그러면서 저기 그 해방이 되기 전까지 1945년까지 존속했는데 그때 모든 역사 분리를 하고 역사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때 이제 펴낸 것이 조선사 편수에서 펴낸 것이 조선사료 총간 20종하고 조선사료 집진 3종 그리고 조선사 37책 이거를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면서 배워요. 그 대학교에서도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도 배우고 중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러면서 1945년 해방 이후에 이병도가 지은 국사대관과 진단학회의 역강국사 7책 이런 거 가지고 배우는 거야. 이게 신민사관에 아주 무비판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 하도 역사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는 아주 이건 100% 사실입니다. 100% 사실. 그 과정은 이제 앞으로 계속 밝혀질 거예요. 오늘은 제가 맛배기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슬람권의 그 고서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일본 왕실 도서관이라든지 저기 러시아 도서관이라든지 그 미국의 도서관이라든지 이거 다 연구를 해다 단 하나도 연구를 안 돼서 그냥 조선사 편수에서 편찬하는 그 역사 왜곡된 일본 신민사관만 여태까지 한 100년 이상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한 번 더 역사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